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 15분. 이송 요청 8분 만에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볼 수 있게 됐다. 닥터 헬기는 이송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즉각적인 치료를 가능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같은 시각 병원에도 환자에 대한 정보가 알려졌다. 10시 5분に北総病院到着になる予定ですので 이때부터 환자를 담당할 의료진들은 처치실을 준비하고 대기 상태에 들어간다. 환자를 태운 닥터 헬기가 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출발한 지 28분 만인 11시 35분.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리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환자를 응급처치실로 옮겼다. 의료진의 검사와 진료가 시작되자 바로 안정을 되찾은 환자. 중증 외상을 전담하는 외상팀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結果的にはもう気管挿管といって人工呼吸器の状態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も、現場からやはり搬送が早かったので、安全に病院に着いてからそういった処置ができたんですけども、もしこれが長くなってしまうと救急車の搬送の途中で呼吸が止まってしまったりすることもありますので、非常に今回はドクターヘリで早く行って搬送も早かったというのは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ね。 우리나라처럼 외과의 기피 현상이 심한 일본. 하지만 이곳 구명 구급센터의 경우 외상외과 의사들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다 보니 외상의 뜻을 가진 젊은 의사들이 오히려 모여드는 추세다. 待ったなしですね。もう数分以内とか数十分以内に手術しないともう命がなくなってしまうような方も中には含まれてますので、やはりそれに対応できる者がいるということはもう非常に大事ですし、逆に言うとそういった人間がいるだけで命が助かるようなことが年間何人も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非常にやりがいがある職場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も。 사실상의 중증 외상센터를 둔 병원. 외상 의사들이 마음 놓고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은 병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 이곳 구명구급센터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미국과 같은 1급 수준의 중증 외상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厚生労働科学研究で我々調査した結果、1週間に1人とか2人しか重症外傷を診療しない施設のプリベンタブルデスの割合って非常に高いんです。それは1週間に3人以上重症患者さんを見ている施設は非常に低いんです。つまり重症外傷の診療に慣れているところは普通の流れでもって困難な外傷患者さんの救命ができるんですね。 최근 국내에서도 외상센터 설립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외상센터를 준비하는 부산대 병원의 경우 중증 외상 환자가 응급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실적인 고민이 계기가 됐다. 좀 더 빨리 간단하게 이발레이션 하고 CT 찍어서 CT 찍고 수술실까지는. 다친 곳이 많은 환자들이다 보니 각 과에서 서로 주치의를 맡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켈리 주세요. 현재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430억 원을 지원받아 센터 건립은 가능해졌지만 운영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았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외상센터를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중증 외상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망 이런 거를 충분히 케어하면서 또 자기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한 그런 외상센터를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열리는 외상팀 회의. 나빠진 상태하고 2012년 외상센터 건립을 앞둔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운영비다. 중증 외상 환자를 전담하는 의료진과 장비 유지 비용을 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 적자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해줄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다만 지금 저희가 이제 추계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아직은 이게 부산대병원도 이제 걸음마 단계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환자들이 올지 예측도 못하겠고 환자 숫자도 잘 모르겠고 유지비용도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나 많은 의료인력과 얼마나 많은 장비들이 돌아갈지도 아직은 이 기본 세팅이 안 잡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완료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적자 비용들이 추계가 가능할 거고 그 비용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중증 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 메릴랜드주 중증 외상센터의 경우 헬기 이송 시스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한다. 운전자들이 차량 번호판을 구입할 때마다 내는 비용 중 $11가 센터의 몫이다. We are actually very blessed in having this fund. The nice thing about this fund is that it's not sensitive to economic downturns. It gives us pretty steady, reliable income. So when like times like right now, when tax revenues are down, the vehicle registrations tend to continue to do fairly well. So this has supported us for now several decades in a very reliable way. 일본에서도 외상은 병원이 적자를 면할 수 없는 분야다. 그런데도 환자들에게 헬기 이송 비용은 무료다. 언제 이송될지 모를 중증 외상 환자들을 위해 병실을 비워두는 건 역시 비용 문제와 직결된다. 하지만 이곳 구명구급센터의 병상 여유 비율은 10에서 20% 정도. 중환자실 병상 하나의 적자가 1년 평균 1억 원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외상을 전담하는 의료진도 18명이나 된다. 모두 정부 지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올해도 약 22억 원의 예산 지원이 예정된 상태다. 日本でも今救命救急センターの運営費補助という形で補助が出てるんですね、国と県からね。ですからそういうのがやっぱり必要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れでないと救命救急センターの収支だけで収入だけで人件費から医療材料費から諸費用をペイするっていうのは不可能だと思いますね。 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영신이 학교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마침 타야 할 버스가 도착하자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사가 영신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몸이 버스에 깔리고 말았다. 여기 그냥 길바닥에 뭐 있었어? 그냥 뭐 버스 아저씨 막 내려와갖고 피나고 그러니까 막 그냥 면장갑 끼신 그 상태로 막 누르고 막 아, 그냥 지혈을 하느라고? 네, 그리고 막 사람들 막 내리고. 골반뼈와 주변 장기들이 피부를 뚫고 나온 상황. 출혈을 막는 긴급 수술이 골반과 복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의사가 저한테 한 말이 어머니 기대하지 마시라고. 영신이 거의 사망률은 0%라고. 1%도 아닌 0%라고. 하지만 영신이는 극적으로 회복됐고 여느 아이들처럼 하고 싶은 일 많은 여고생으로 성장했다. 나중에 뭐 전공할 거예요? 원래는요 의사를 하려 했는데요 중국어 전공하고 싶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던 중환자실에서 아빠와 글로 나눈 대화들. 영신이는 기적의 소녀라 불렸다. 갑작스런 사고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생존 확률 0%의 중증 외상 환자 영신이.